2023년 11월 고2 모의고사 실내보호 원칙 한번 해볼게. 1문단이야.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물을 땅에 짓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냥 지으면 안 되고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건축물을 지어도 될까요? 이곳이 허가가 납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에 확인을 해. 그 얘기겠지.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그 답변을 믿고 건축을 진행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행정기관에서 시청이나 이런 데서 그 땅에 건물 지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시청에서 지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건축물을 한번 지어볼까? 이러면서 건축을 진행한다는 거야. 이처럼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을 신뢰라고 하며, 얘들아 신뢰라는 말을 너희가 모르지 않을 거야.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선 어떤 믿음이냐면 행정기관이 너 거기다가 건물 지어도 돼 라고 말한 거 있지. 그것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신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믿음인 거야.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고 한다. 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이게 뭐냐면 국민에게, 우리 같은 국민에게 신뢰, 믿음을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 그럼 여기서 방금 있었던 예에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는 뭐라고 보면 될까? 그 땅에 건물 지어도 돼 라고 말해준 거 있잖아. 그게 바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행해진 이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너 거기다 그 땅에다가 건물 지어 라고 말을 했거든. 그 이후에 그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그러니까 방금 선행조치는 뭐였었냐면은 그 땅에 건물을 지어도 돼 라고 말한 것에 사실은 법적 하자가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그 땅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었던 거지. 이런 얘기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여기도 이해되니? 알고 봤더니 법적 하자가 있으니까 야, 거기 건물 못 짓는데 빨리 건물 짓지 마. 지금 짓고 있었던 거 다 무너뜨려. 이런 식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 경우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완전 맞는 얘기지. 내가 행정기관을 믿고 막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 나 내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건물을 무너뜨리래. 안 된대. 그럼 나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거잖아. 나의 어떤 금전적 손해도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는 것이고, 이런 권익이 침해당한다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지? 따라서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방금 같은 경우인 거야.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을 행정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가 이제 핵심 내용이겠지. 신뢰보호 원칙이 뭔지 알겠니? 방금 같은 예야. 행정기관에서 그 땅에 건물을 지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땅에 건물을 못 짓는 법적 하자가 있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건을 충족만 한다면, 이 요건은 아직 안 나왔어. 그냥 이 행정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법적 하자가 있어도 니네가 건물 지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건물 짓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어? 계속 볼게. 행정기관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됐어, 위배.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고, 왜냐면 위배한 거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렸으니까 그게 당연히 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기관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렸어? 그럼 그거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정리를 좀 해볼게. 예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 얘들아. 이 지문은 이제 법지문이니까 너희가 만약에 땅을 산 거지. 너희가 돈이 많아가지고 땅을 샀고 그 땅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있고, 얘들아 이게 사람이야. 이 사람이 행정기관에다가 문의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행정기관이야. 시청 같은 데다 행정기관에 먼저 문의를 하는 거야. 문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땅 샀는데 거기에 뭐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될까요? 하고 먼저 물어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거기 지어도 돼 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지. 허가 답변을 받았어. 그럼 그 답변을 믿고 나서 우리는 건물을 짓는 거지. 건물을 짓는 거야. 건물이 쓰러져 가고 있네. 어쨌든 이게 건물을 짓는다는 거야. 됐지? 건축을 하게 되는 것.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는 게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 첫 번째 개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여기서 선행조치가 뭐였지? 거기다 건물 지어도 돼 라는 게 선행조치였지.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국민인 우리는 그 말을 믿었잖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동, 행위.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라고 써있나? 좀 확인 좀 해볼게. 행위. 이것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땅에는 10층짜리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거였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지. 그러면 법적 하자가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조치를 내려. 말했던 것과는 다른 조치. 예를 들어서 건물 못 짓는데, 야, 건물 그만 지어, 건물 무너뜨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우리 국민의 권익은 침해된다. 국민의 권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잖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상 원칙에서 이런 걸 정해놓은 거지.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건데, 신뢰 보호 원칙이 뭐냐면, 여기부터 이제 개념이 너무 중요해져. 행정기관이 내린 선행 조치가 있었지. 그 선행 조치가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야.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선생님, 법적 하자가 없으면요? 그럼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지. 그냥 법적 하자가 없으면 하던 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법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건이야 얘들아. 요건 조건이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 일정한 요건은 뒤에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때 국민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신뢰 보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적용을 한다면, 아까 그 땅에다가 원래는 10층짜리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 법적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그 건물을 짓지 마라고 했지만 다른 조치를 내린 거지. 그것이 바로 다른 조치지. 그랬을 때 이 내가 어떤 일정한 요건만 충족했다면
그냥 내가 처음에 믿었던 신뢰 있잖아. 건물을 지어도 돼 라는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냥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랬을 때 행정기관 입장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렸어. 이거는 행정기관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런 경우에 이 처분은 위배됐으니까 위법한 것이 되고 잘못된 거야.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여서 따라서 취소가 되거나 그 처분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돼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얘들아 이렇게 시작하네.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 일정한 요건이라고 했잖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건데 그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거야. 여러 개 있단 소리겠지. 일단 첫 번째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로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야.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었어야 한대. 조금 더 설명해 주겠지.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기관이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별말 아니네. 똑같이 그냥 풀어 쓴 거야. 행정기관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야.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은 시설의 건축 허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 등과 같이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에 행정기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해 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들아, 내가 쭉 읽었는데 이 공적 견해 표명은 일단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만 공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거. 여기에 건축 가능한가요?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 계획서를 너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니?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럼 뭐가 안 되냐면 어떤 법령을 해석해달라는 이런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는 공적 견해 표명이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지.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낸 것뿐 아니라, 명시적 의사 표현뿐 아니라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보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 얘들아,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적 견해 표명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 너네 거기다가 건축해도 돼, 이런 거 명시적이야. 이런 건 당연하고 그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대. 근데 묵시적이란 말이 어렵잖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거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묵시적 의사 표현이라는 거지. 어려워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 가령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어떤 위법한 상태에 대해서 취소권, 영업 정지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음에도 이것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어떤 위법한 상태가 있어.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취소나 영업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굳이 안 하는 거야. 행사 안 해.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취소권, 영업 정지권이 적용이 안 되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즉, 국민은 행정기관이 이러한 권한을 이후에도 행사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묵시적 의사 표명이 된다는 거지. 이 경우 행정기관이 장기간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이 행정기관의 의사표명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게 묵시적. 이해됐어? 자, 정리해볼게. 지금부터 할 것은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신뢰보호 원칙이 충족되기 위한 요건. 충족 요건 첫 번째 1번이야.
뭐였냐면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로서의 공적 견해 표명. 행정기관 이 선행 조치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되는 것이다. 요게 첫 번째 요건이야. 그랬을 때 이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줘. 얘가 뭐냐면 이 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그저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인데 중요한 건 이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이다. 구체적 사안은 예를 들어줘서 우리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줬거든.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이고 무엇은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나왔었어. 이 법령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런 거 있지. 이런 원론적이고 좀 추상적인 것들. 그래서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해줄 거 아니야? 그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것. 이걸 포인트로 하나 잡아두고 세 번째는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도 여기에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묵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 의사표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건. 그 다음 넘어가 볼게. 3문단이야. 두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 있지.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거래. 조금 더 읽어볼게. 이것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귀책 사유, 즉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이 국민의 신뢰를 언제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야. 이 신뢰, 우리가 믿은 것에 대해서 이 신뢰 자체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얘가 뭐냐면 이 신뢰 법적 하자부터 가볼까? 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기본적으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거잖아. 이 법적 하자를 갖게 된 이유가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했어. 이 사업 너네 가능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게 바로 선행 조치지. 그걸 믿었어. 믿고 나서 이제 사업을 벌였겠지. 근데 그 허가 조치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발견이 돼버린 거야. 그랬을 때 그 이유가 허가를 신청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 누구 때문인 거야? 그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건 국민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선행 조치를 그렇게 내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요건이야. 두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 선행 조치만 좀 써볼게. 선행 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믿은 이 신뢰 있잖아. 신뢰가 어때야 되냐면 보호할 가치가 있었을 때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선행 조치의 법적 하자가 생긴 것 그 이유 자체가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거지. 국민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 귀책 사유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줬었거든.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게 보호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 어떤 예냐면 국민이 애초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사업 계획서를 쓴 거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사업 계획서를 썼고 그 사업 계획서에서 허가를 해준 거지. 이 허가를 해준 게 뭘까? 이 허가를 해준 것이 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였겠지. 선행조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허가해준 것에 법적 하자가 있는 거야. 법적 하자. 그렇다면 이 법적 하자가 생긴 까닭은 누구 때문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국민 때문이라고. 이랬을 때의 국민의 신뢰는 보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때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이해가 되지? 자, 세 번째 갈게. 세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얘들아 봐봐. 선행 조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믿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여기다가 건축을 해도 된다라고 믿었어. 신뢰. 그로 인해서 건축을 시작한 행위가 시작된 거지. 이런 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행정기관이 선행 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럼 어떤 다른 조치? 건축물 못해, 그냥 부수도록 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나의 재산이 손해를 봤어, 이런 경우에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지. 얘도 예를 들어줘.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어. 이 선행조치, 방금 얘기한 게 선행조치겠지. 이 선행조치를 신뢰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영업준비를 진행하고 있어서 믿었으니까 행위를 한 거지. 그치?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거야. 물품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한 건 이제 행위겠지. 그런데 이후 행정기관이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거야. 안 돼. 이거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네. 너희 여기다 영업 못해. 라고 했어. 그랬을 때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래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거겠지. 그랬을 때는 신뢰보호 원칙이 우선된다는 거지. 이 요건에 따라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했거든. 여기 좀 잘 보자.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몰랐다? 그리고 그냥 어떤 행위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것은 신뢰가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잖아. 선행조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인정해주는 건데 선행조치를 애초에 얘는 몰랐어.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행위를 한 거야. 그럼 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또 하나,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미리 알려준 거야. 이런 조치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행위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그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세 번째 요건이야. 3번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행정기간이 기니까 내가 그냥 선행조치만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국민이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신뢰와 행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요건. 신뢰로 인한 행위다 라는 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 행위를 했잖아. 그래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나는 니네가 다 된다고 해가지고 영업 준비를 했는데 그거 믿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준비했던 이 모든 재산, 나의 투여된 재산은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었을 경우, 이럴 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국민이 만약에 선행 조치를 인식하지 못했어. 선행 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 선행 조치가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나, 아니면은 선행 조치 관련하여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린 경우, 선행 조치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변경 가능성을 알린 경우, 요 경우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면 얘들아, 이유가 중요해. 선행조치를 인식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인과관계의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네가 애초에 몰랐던 건데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변경 가능해 라는 것을, 변경이 될 수도 있어 라는 걸 알렸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해. 알겠지? 자, 그 다음 볼게. 신뢰보호 원칙은 이상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건이 뭐였더라? 1번, 2번, 3번. 이것과 같은 요건이 3개 다 모두 충족될 때,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모두 충족했는데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대.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얘들아, 요거 이해돼? 봐봐. 국민을 그냥 나로 생각하면 좀 더 쉬워. 나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랑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공익이라고 좀 생각해볼까? 공공의 이익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공익이 더 큰 거야. 혹은 나 말고 제3자의 이익이 더 큰 거야. 이러면 나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이후에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운이 나쁜 것 같아. 그냥 그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행정기관이 그렇게 선행조치 이후에 무언가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돼 버렸어.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 그냥 억울한 케이스, 그냥 내가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이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도 나의 신뢰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문단 볼게.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도, 그치 얘들아? 지금 이 선행 조치가 법적 하자가 있잖아. 그런데 적법한 것처럼 효력을 유지하게 해주지
신뢰보호 원칙이 이거잖아.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국민의 신뢰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게 해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법에 맞아야 한다는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법률에 다 맞아야 되는데 법에 안 맞는 걸 허락해 주는 거니까. 하지만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에 부합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야. 그 관점에서 보면은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 마지막 거 이해돼? 결국에는 행정상 법치주의에 안 난다는 거야. 왜냐면 국민의 합리적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정리해볼게. 앞에서 얘기한 1번, 2번, 3번 이 요건이 모두 하나라도 어겨지면 안 되고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얘가 모두 충족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모두 충족했지만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 1번. 국민이 받는 불이익,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의 불이익이 무엇과 비교했을 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을 더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쪽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 안 되고 그냥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행정기관이 선행조치를 내렸는데 그 선행조치 이후에 어떤 사실관계 또는 법적 상황이 변경됐어.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그냥 변경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신뢰보호는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뢰보호 원칙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 보인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 너희가 말해볼래? 분명히 위법한, 그러니까 법적 하자가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효력을 발휘하게 해준다는 거니까. 법적 하자가 있는 걸 적법하게 처리해주는 것으로 되는 게 신뢰보호 원칙이잖아. 그런 면에서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안 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유는 그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을 생각해보면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가 보호받아야 한다. 이게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해가 될까? 우리 그럼 문제를 한번 가서 풀어볼게. 문제는 22번. 22번부터 자 보자.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1번. 신뢰보호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지? 어디 나와 있었냐면은 여기 1번이래. 1문단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을 만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1문단에 나와 있고 2번 신뢰보호 원칙이 성립된 역사적 배경은 나온 적 없지. 역사적 배경 없고 답 2번이야. 나머지 확인할게. 3번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우리 이거 3가지나 얘기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설명해줬고 4번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얘들아 이 제한되는 경우는 중간중간에도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마지막에서도 얘기를 해줬거든. 마지막에 잠깐만 보자. 여기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공익의 이익을 더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혹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이후에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5문단에 나와 있고 5번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 우리 방금 이거 얘기했지? 왜냐하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다 이 관점에서는 전혀 어긋나지가 않는다 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23번 공적 견해 표명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행정권 행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거 완전 맞지 얘들아. 두 번째 행정기관의 명시적 의사표명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명 우리 이거 이 문단에서 마지막에 얘기했었지. 명시적이면서 묵시적 둘 다 된다. 3번 구체적 사항과 관계없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의 답변에 준 것도 포함될 수 없지 얘들아. 법령의 해석 안 된다고 했었지. 요거 찾아보면은 여기 법령 해석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문제 지금 쉽게 나온 거거든. 4번 국민이 신뢰를 갖게 되는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 맞지? 5번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공적 견해이더라도 법적 상황이 변경된 후에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얘들아 이 말 어디에 있어? 이 말? 이거 여기에 있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이후에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5문단 마지막 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상황이 변경됐어. 그러면 그 공적 견해는 신뢰 대상이 못 된다는 거지. 이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5번 선지는 5문단에 따로 있다라는 거 좀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24번에 기억의 이유. 봐봐. 기억이 뭐냐면 국민이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능성을 말해준 경우에는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세 번째 요건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국민의 신뢰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방금 읽은 기억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1번 봐봐.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니지 얘들아. 선행조치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건 너무 여기서 지금 당연한 전제 조건이거든. 그래서 이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2번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위에 1번이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가 있을 때를 전제하고 다 얘기하는 거여서 까닭이 아니야. 3번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것도 아니고 4번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국민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행해진 것. 얘들아 이건 두 번째 요건이었었지. 이것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이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였어. 그런 경우고 5번이 답이겠네. 5번 볼게.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가 원인이 되어 국민의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뢰로 인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5번이야. 그 다음 볼게.
25번이 중요하겠지. 앞에 문제들은 좀 쉽게 나온 거고 이제 우리는 변형을 많이 이제 시키실 테니까 변형을 생각하고 볼 거면 이제 이 보기 문제를 좀 잘 풀어야 돼. 보기 봐봐. A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이 A라는 사람이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를 땡땡시에 문의했다. A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법규상 토지개발 행위가 허용된다라는 회신을 받고 건축 준비를 했으나 자 얘들아 그냥 가면 안 되고 관련 법규상 토지 개발 행위가 허용된다라는 회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였겠지. 선행조치. 이것이 바로 선행조치야. 그래서 걔를 신뢰해서 믿어서 건축 준비를 한 거야. 지금 그 상황이지. 그런데 땡땡씨는 해당 농지를 보전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라는 사유를 들어서 갑자기 불허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야. 다른 조치, 선행 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내린 거지. 이 상황인 거야. 그런데 법원은 땡땡시의 토지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마지막 독해를 잘해야 돼. 땡땡시의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에서 토지 개발 행위를 불허가하는 처분 요거야.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내린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요 땡땡시의 토지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위법이 되는 거지. 요게 위법이 되는 거여서 요것을 취소해야 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A라는 개인과 땡땡시 행정기관 중에서 누구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거야? 요 A 편을 들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A의 신뢰를 보호해주겠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인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자 여기 읽었으면 우리 1, 2, 3번 볼게. 가에서 A가 신청한 토지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허가 처분은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 얘들아 요거 맞지? 위배된다라는 게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네. 2번 가에서 A는 토지개발 행위가 허용될 것이다 라는 담당 공무원의 회신을 선행조치로서 신뢰 완전 맞지. 3번 가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이 농지를 보존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A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요거 이해되니? 법원 입장에서 농지를 보존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지금 왜 나온 거냐면 땡땡씨가 갑자기 여기 농지를 보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거랑 A의 권익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야. 법원 입장에서는 A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너네가 지금 불허가 처분 내린 게 위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3번 선지 다시 봐봐. 공익이 A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만큼 크지는 않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작다, 공익이 더 작다라고 판단한 것. 다시 말하면 A의 권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거니까 맞겠지. 그래서 1, 2, 3번 맞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가, 보기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나를 보자. B는 이번에 B야.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어떠한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땡땡시의 공장을 설립했거든. 설립할 당시에 B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땡땡시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친 후 공장을 운영했대.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엇이 선행조치냐면 여기가 선행조치가 되는 거야. 땡땡시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것. 그러니까 얘는 그 전에 계획서를 제출했어. 자기가 이 공장에서는 유해물질 없고 먼지랑 배기가스만 배출되게끔 내가 공장을 운영할 거야 라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설립해도 돼 라고 승인을 받은 거야. 이것이 바로 선행 조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고를 마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미 공장 운영했어. 그러나 그 이후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된 거야.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땡땡씨가 시설 폐쇄를 명령한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행 조치는 설립해줄게, 설립허가 해줄게 라고 했지만 설립허가 해줄게. 그 이후에 바른 조치를 내린 건 뭐냐면 너희 공장 폐쇄해. 이렇게 다른 조치를 내린 거지. 그런데 사실 얘들아 잘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돼. 얘가 설립 당시 B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은 배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된 거야. 원래는 배출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검출이 돼버렸네. 누구 잘못이야? B 잘못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 B가 잘못된 정보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잘못된 정보. 자기가 유해물질 검출 안 될 거라고 정보를 줬기 때문에 허가한 거잖아.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B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생각이 나서 독해가 됐으면 너무 잘한 거야. 계속 볼게.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나 봐봐. B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땡땡시의 시설 폐쇄 명령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야. 않는다. 아까는 위배된다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B하고 땡땡시 이렇게 있을 때 이 땡땡시 편을 들어준 거지. 왜냐면 B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4, 5번 볼게. 나에서 행정기관이 B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은 B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 그 이유는 위법 상태에 대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명한 것이겠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무 이상한 소리지. 얘들아, B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은 애초에 계획서에서 유해 물질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냥 승인해 준 거거든? 그런데 위법 상태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야? 아는 거 아니지.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였었냐면은 얘는 뭐가 나오냐면 그 묵시적으로 의사표명했던 그 부분 있지. 그 얘기를 여기다 갖다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니야. 매칭 잘못 시킨 거야. 그래서 4번이고 5번 볼게. 나에서 법원은 공장 설립을 허가한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B에게 있다고 판단 맞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그러니까 허가해줄게 라는 선행조치가 왜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거야? B가 잘못된 계획서를 썼기 때문에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거야. B 잘못이야 라고 판단했으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 이렇게 가나 두 지문을 주겠지.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혹은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 위배된다라는 말의 의미랑 위배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너희가 잘 파악하면 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그러니까 이 땡땡시,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판결이, 행정기관의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의 편을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고, 행정기관의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행정기관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조치인 거야. 그것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거든. 이렇게 공부해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